자, 고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월요일 오전이고요. 자, 지금 찍는 영상은 무조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로 항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0일자 자료 다 피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앞에서부터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한 반복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도함수의 활용은 이제 1일로 가면 접선입니다. 접선은 자, 조금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위의 점 접선이 있고 기울기가 있고 밖의 점 접선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조각대보자. 자, 위의 점은 뭐냐면 위의 점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놓죠. 그러면 y-b, x-a. 그쵸? 여기가 중요한 게 F'A가 들어가야 접선이죠. 요 B가 바로 또 FA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보통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이렇게 외우죠. Y-FA, X-A, F'A. 보통 이렇게 외우죠. 그쵸?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겠고. 기울기를 주는 것도 쉬워요. 왜냐면 기울기를 주면 기울기를 F'A랑 같다고 놓으면 당연히 이 A가 찾아지죠.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접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접점입니다. 접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둘은 왜 쉽냐 하면 접점을 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 밖의 점이죠. 자, 뒤에 75쪽 보면 밖의 점 접선에 대한 문제들 몇 개를 모아놨습니다. 자,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 첫 페이지는 지금 뭐 문제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시험에 낼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게 이제 이 곱미분을 낼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gx가 xfx. 그럼 gx 같은 경우는 2에서 접선을 구하면 봐. y-g2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 x-2가 되고 여가 g'이잖아요. g'인데 이 g'가 어떻게 되느냐? 봐봐. gx가 xfx니까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곱미분 매우 중요하죠. 여기다 2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G'2를 계산을 하면 G'2가 값이 몇이 나오냐면은 7인가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다 7 집어넣어서 푸는 건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곱미분은 일단 나옵니다. 나온다고 일단 우리가 다이어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2번 문제도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3번도 위의 점, 4번도 위의 점인데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문제 읽어보시면 알죠. 요거 시험에 내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 같아요. 왜냐? 역시 곱미분이죠. 곱미분입니다. 이게 곱미분이잖아. 곱미분. gx가 x제곱 플러스 2의 fx. 그쵸? 그러면 g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맞습니까? 자, 이 곱미분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미분 개수를 요걸 곱의 미분을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푸는 거죠.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을 하나 줬고 그쵸? 그 다음 조건에서 보면은 원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결국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2분의 3이죠. 그쵸? 요거를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서 구하는 문제죠. 자, 롤의 정리랑 평가합 정리도 나름 중요하죠. 롤의 정리랑 평가합 정리가 뭔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일단은 A부터 B까지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해야 돼. 연속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A랑 FB가 같을 때, 그죠? 같을 때 F'C가 0인 놈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롤의 정리죠. 자, 기하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점이 같아. 요렇게 갔어. 갔을 때 중간에 접선이 0인 게 존재한다 그 얘기고 평균값 정리는 좀 한술 더 떠서 여기 지나고 여길 지날 때 자 얘랑 나랑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중간에 존재한다 그 얘기죠. 식을 쓸 때 어떻게 써요? 평균값 정리는 그쵸? FB-FA랑
B-A가 나눈 것이 F'C와 같은 그런 C가 이건 똑같아요. C가 요 사이에서 여기지. C가 요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 얘기지. 이게 평균값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평균값 정의를 만족한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평균 변화율 요렇게 씁니다. 아이고 안 보인다.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뭐랑 똑같냐? 이렇게 해서 식세워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6번 같은 형태 보세요. 프라임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최대를 물어봤죠. 그럼 이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기울기 2인 직선으로 마무리가 돼야 가장 위로 하늘로 솟구칠 수 있어. 이게 직선이 아니면 반드시 손실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여기 있잖아. 만약에 곡선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더 낫죠. 직선이 더 위에 있어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답이 직선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출발해서 기울기 2인 직선으로 쭈루룩 갔을 때 그때 이제 F3의 최대는 7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점점점 나오네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는 일단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게 미분한 거는 부호가 중요하다. 수백 번 강조한 얘기. 양수는 우린 증가라 부르고 음수면 감소라고 부른다. 0일 때는 따져봐야 된다. 뿔0, 뿔 같은 경우는 증가다. 마역마 같은 경우는 감소다. 뿔0 마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유명한 극대, 마영뿔이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극소, 극대는 이거고 극소는 이거지. 이런 식의 흐름이죠, 기본적으로. 자, 7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뽑아놓으셨어. 자, 7번 별표고요. 자, 이게 문제가 절대값이 있어서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다 풀어드리면 좋은데 여기 밑에 암기용 교재다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답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 풀어드린 그래서.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눴어 이렇게. 여기 두 줄 보이지? 나눴어. 자, 그런데 이게 증가함수가 돼야 돼. 증가함수가 되면 미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입니다. 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미분을 하거나 하면 여기 두 식이 있어. 자, 빨간색으로 밑줄 좀 긋자. 잘 안 보이지? 여기 빨간색으로. 자, 요게 양수가 돼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거는 있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수 확정이란 소리야. 그치? 근데 밑에 건 그렇지가 않지. 그냥 밑에 거는 양수가 되는 쪽만 뭐라 그럴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까? 이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지.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그럼 양수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어떤 상황이 나와야겠니?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쪽만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봐봐. 문제를 보면 A보다 작을 때가 얘잖아. 근데 이때가 계속 양수가 유지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A가 여기 있어봐. 곤란하지. 음수가 끼지 않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였고 8번 요 표현 되게 좋은 표현이야. 8번도 요 표현 나올 수 있어. 요 표현. 마치 무슨 대단한 표현처럼 얘기했으나 곱이 양수야. 그러면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란 소리지. 음수면 음수 많이 보던 시간이니 이렇게 쓰란 얘기지. 이렇게 쓰란 얘기지.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증가함수란 소리지. 증가함수인데 언제 증가해? 임의에는 모든이잖아. 모든 식에 대해서 증가해야 돼. 근데 여기 A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야. 그치? 근데 이 식을 미분해보면 극값이 존재해. 자, 여기 봐봐. 극값이 존재하지. 극값이 존재해. 미분하면 여기가 개형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상태잖아. 그러면 증가하려면 여기서부터를 쭉 뽑아줘야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연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2분의 3보다는 더 큰 쪽에 A가 있어야 되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분의 3인지 느낌이 왔죠? 문제가 또 이렇게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써 있으니까. 극대극소는 앞에 얘기한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9번은 기본 문제고 10번 문제 좀 한번 읽어볼게. 극대극소는 뭐랬어? 뿔영마가 극대, 마형뿔이 극소. 자, 미분은 뭐가 중요해? 부호. 그게 기본이야. 자, fx식이 나와 있어. A에서 극소래. 자, A에서 극소래. A에서 극소야. 그러니까 자, 이거 미분해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해설 좀 보면서 좀 할게.
미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그치? A에서 극수니까 F'A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해주면 A 값이 2개가 나와. 2 아닌 마이너스 2가 나와, 무조건. 자, 그런데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넣어봐요, 여기다가. 식에 넣어보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 2가 극대가 돼, 이거는.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왜? 3차 함수는 개형이 이렇게 되거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두 번째 식이 답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A가 2가 돼야 돼. 여기 좀 칸이 안 맞네. 미안. A가 2가 돼야 돼. 2가 되면 그게 극소가 확인이 되지. 왜?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극소가 맞네. 그럼 A 값은 2가 맞고, 그치? 극대 값은 직접 이제 숫자 집어 약간 분수 나와서 좀 귀찮긴 한데, 요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선 너무나도 기본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11번 문제 차함수 개념 매우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한 부분. 그쵸?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게 F'이고, 자, 이거 파랗게 해보자. F' 파랗게, 그 다음에 빨갛게 G'. 자, 그럼 F'하고 G'이 0하고 4에서 만나지. 근데 문제에서 F에서 G 뺀 게 H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H랑의 차함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H'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려 빨리. H' 이렇게 0부터 4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H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HX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이게 HX의 그래프야. 그럼 복이 벌써 해결되는 보기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씩 해결해 보자. 자, 기억은 F0하고 F3. F는 이 파란 것만 보면 돼. 그냥 파란 걸 보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FX야. 이게 FX야. 당연히 F0보다 F3이 작지. 기억 당연히 맞고. H 그래프는 아까 여기다 그렸잖아. 그치? 빨간색으로 덧칠하자. 이게 H 그래프야. 자, 봐봐. 니은 틀렸는데 0보다 3이 밑에 있잖아. 디귿은 맞지. 4에서 극소지. 자함수 이거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는. 자함수 형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12번 형태. 생각보다 중요한 형태야. 왜냐하면 이게 근의 분리 형태거든. 저 뒤에 문제에도 근의 분리 뽑아놨다. 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를 갖는다. 자, 근데 3차 함수니까 극대라는 건 뭐냐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 무조건. 그럼 이 알파랑 베타잖아. 베타가 이게 극대거든. 알파가 극대고 베타가 극소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F-1은 프라임 마이너스 3은 양수, F' 마이너스 1은 음수.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결국은 이걸 보고 식을 적어서 푸는 거야. 계산 방식은 밑에 걸 보고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자, 9페이지 13, 14번. 이건 너무 유명하지? 자, 13번 문제. 문제만 봐도 거의 공식이 외워져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공식 한번 정리해보자. fx가 있어. ax 세제곱, bx 제곱, cx d가 있어. 여기서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3ac야. 이 판별식이 무슨 판별식이냐면 프라임의 판별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3ac 공식을 외워줬으면 좋겠고, 자,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선생님 잘못 봤네. 이거 4차 함수였네. 일단 3차 함수 정리하자. 자, 이렇게 해서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크면 극값 2개지. 저거 작거나 같으면 극값 없지. 이게 3차 함수 개형이야. 극값 2개 있는 건 이거고 극값 없는 건 이거고. 유명하지 3차는. 자, 근데 이 문제는 13번은 4차 함수야. 4차 함수 일단 미분해야 되고, 미분하니까 자, 이 해설지처럼 뭐가 나왔어? 근이 일단 x라는 근이 하나 생겼어. 여기 보면. 그리고 나머지 여기 2차식이 나왔어. 4차 함수는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극값 3개지. 이게 극값 3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극대가 존재한다고 부르기도 해.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그럼 결국은 극값이 하나도록이란 뜻이야. 저거.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럼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얘는 극값이 하나가 있잖아.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그럼 요쪽에서 지금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색을 가지면 곤란하다. 그런 소리야. 자, 이거 마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0이 근이잖아. 0이 중근일 수가 없네. 상수항이 6이라서. 그럼 결론적으로 좀 확대해보자. 여기 2차식 있지. 내가 지금 빨갛게 네모 찍는 2차식. 요 2차식에 자, 저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안 돼. 작거나 같으면 된다. 끝. 왜 크면 안 될까?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 그러면 당연히 요런 개형이 나오겠지. 이런 개형이 나오면 곤란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려면 지금 0이라는 근이 있고 나머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지면 안 되므로 요렇게 쓰면 된다.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해. 자, 14번 문제 괜찮은 문제야. 자, 문제 보면 프라임 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얘랑 얘에서 를 지난다고 돼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1. 그럼 당연히 어떻게 놓을 수 있다. 자, f 프라임 x 더하기 a를 그치?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놓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3을 적어야 되고 a라는 건 상수항이니까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자마자 어떻게 적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놓고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된다더라 그 얘기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한 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자, 여기 f 프라임 x가 뭐야? 전개해. 그 다음에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a 플러스 9가 되지. 자, 이거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끝. 계산은 밑에 거 보면서 하면 되겠지. 자,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벌써 16분이 지나버렸어. 자, 이게 그래도 너무 길면 보기가 싫을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아무 때나 밥 먹을 때도 귓구멍에 꽂고 그냥 들어라. 그냥 정말 익숙하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문제를 보면 바로바로 떠올라서 손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자, 10페이지 그래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글쎄 이제 해보면 아는데 미분해서 그리는 거지. 과거에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했지. 이건 미분해서 그리는데 얘는 극값이 두 개 있고 얘는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없어. 극값이 없어.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항상이 아니고 그려보면 뒤에 해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4차 함수 그래프도 나름 뭐 열심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2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뒤에 답도 있어. 그치? 3번은 사중근 형태 이렇게 돼 있고 4번은 이 형태였고, 다채로운 형태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결국 중요한 건 뭐겠어? 미분을 해서 실근을 구해서 서다 세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얘 아니면 얘가 나온다 그랬어. 그치? 요게 이제 이게 중근을 보통 갖게 돼. 미분한 게 그런 형태가 된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한 거에 실근의 개수였다 그 얘기지.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 도함수 활용 2. 자, 여기는 이제 뭐 선생님이 아마 증간표도 좀 자주 그려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그리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극값이야. 마찬가지야. 극값과 그래프 개형이라고 보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자, 1번 문제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 이거 만만한 문제 아니다 이거. 자, 해석 잘해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n 사이에서 최소를 gn이라고 하지. 자, 근데 gn하고 gn 플러스 1이 같다.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 n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자, 개형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n까지만 그리라는 거지. 이게 그려보면, 자, 미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4에서 그 값을 가자. 그럼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려.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출발했을 때 작아지잖아. 작아질 경우는 당연히 n이, 자,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2라고 쳐봐. 그러면 2부터 3 사이. 그러니까 2부터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최소값은 여기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최소값은 여기. 같지가 않지. 그러면 g의 2랑 g의 3이 같지가 않잖아. g의 2랑 g의 3이 같아야 된다고. 왜? gn과 gn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n하고 gn 플러스 1이 같다는 건 뭔 소리냐면 n이 커져도 최소값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놈이 최소를 품어야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최소는 여기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최소는 여기니까 같지가 않다. 그러면 n에다 몇을 넣어야 될까? 당연히 최소값이 4가 되겠지. 약간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의 최소나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최소나 다 여기잖아. 그치? 같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최소의 n을 구하라. n이 4보다 작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2번이야. 13쪽이야, 지금. 자, 3차 함수 fx가 있고, f4 구하라는 건데, 1하고 3에서 그 값을 간다는 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하고 3이라는 소리지.
그치?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3차함수 보폭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줘야겠네. 자, 여간 2겠지. 네 칸의 법칙. 요렇게 해서, 그럼 여간 1, 2, 3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4고. 빨리 요까지 적어, 무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했던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은 여기 0보다 왼쪽에 여기 어디 있을 것이고, 3은 여기잖아. 그럼 최대는 여기지.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최대는 뭐냐? F1이라는 소리지. 1 넣었을 때니까. 최소는 뭐다? F-1이라는 소리지. 이거 갖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해설 보면 돼.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푼 거는 해설은 지금 뭐냐 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이제 미분만 아는 사람의 풀이라고 봐야 돼. 이렇게 푸는 거는. 자, 우리는 적분도 알잖아. 자, 그럼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을까? 자, 이렇게 푸는 거 괜찮지 않겠어? 미분한 놈이 3의 x 빼기 1, x 빼기 3이다. 왜? 자, 미분한 게 1하고 3에서 근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전개해주면 해설하고 좀 다르게 풀어볼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2x 3x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3x 제곱이지. 미안.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럼 적분이 되잖아 우리는. fx. 뭐가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거 뭐 수치했나?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 요게 보면 중간에 보면 똑같이 나오지. 참 수학이 재밌는 게 과정은 달라요. 이 과정은 여기는 이렇게 놓고 무조건 미분으로 간 거고 선생님은 적분을 한번 해봤고 그럼 이렇게 놓고 뭘 집어넣어? 그치. 1 집어넣었을 때 라지 m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스몰 m 그 다음 둘의 합은 0 하면 답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페이지 나왔어. 14쪽에 3번 4번 이거 활용이지 활용. 자, 미분 활용 낼 것 같아. 교과서에도 몇 개 있었고 자, 저 뒤에 뭐 테스트 문제라든지 또 뭐 유형 정리 선생님이 다시 해놨으니까 꼭 보충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놈을 t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넓이 있지 넓이. 넓이를 t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t가 뭐냐면 이 p의 좌표야. p를 t, t의 t-3의 완전 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지. 그치? 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가로 길이가 t고 세로 길이가 얘잖아. 넓이는 이거 두 개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곱하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t 제곱에 t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이게 넓이 함수야. st야. 자, 이건 유명한 함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0하고 3에서 중근을 갖는 놈. 그럼 당연히 언제 최되겠어? 중간 여기 이거는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요게 양쪽 접할 때는 중간이 극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이 답이다. 뭐 그거 해설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다 노가다를 떼어놨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돌아가는 풀이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16분의 81이다. 그런 얘기죠. 자, 4번 문제는 뭐냐. 마찬가지 형태 P를 일단 놔. 뭐로 놔야 돼? T, FT로 놔야지. T, F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일단 놓고, 그치? 여기서 무슨 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을 때 오피규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치? 그럼 뭐로 하면 되냐? 자, 이것도 해설을 보자. 자, 여기 요거 있지, 요거. 뭐야? 아까도 설명했지? 접선의 방정식이죠. 자, T, FT의 접선의 방정식을 놓고 그걸 전개한 다음에 Y절편. 4-T제곱 보이죠? 이 4-T제곱이 뭐냐면 여기가 4-T제곱이야. 요가 4-T제곱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4-T제곱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요 길이는 T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4-T제곱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차게 하지만 이 활용 문제가 어려워 보이긴 해도 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어렵고 식을 세우고 나면 일반 문제보다 더 쉬운 경우가 많아.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그래서 S를 이렇게 3차식으로 유도한 다음 미분한 다음에 극대값 구하라는 거지. 최대값이 극대값이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야. 자, 지금 선생님은 지금 스피디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다 연습장에다 한 번씩 풀어봐야 마땅한 문제들이죠. 그쵸? 자, 선생님 말 빠른 가운데 중간에 스탑해놓고 문제 풀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실근의 개수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 당연히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기본 문제들은 다 나온다고 봐야겠어. 자, 오전이라서 선생님 목 상태가 더 안 좋은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3차식 이퀄 2n이지.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랬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은 빨랫줄 취급. i는 2n은 빨랫줄 취급.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빨랫줄을 그으면서 교점 몇 개 있는지 세란 얘기지. 여기 실근이 곧 교점의 개수가 된다. F1, F2, F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빨랫줄이 2, 4, 6일 때 교점 몇 개 있냐 그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2일 때는 3점, 4일 땐 접하니까 2점, 6일 때는 1점밖에 안 만난다. 사실 자명한 문제야.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물어보고 있어. 근의 부호를 물어보고 있지.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그렇게 얘기했어. 중요한 건 음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음근이라는 게 교점의 x좌표가 음수인 게 두 개 있다 그 소리야. 교점의 x좌표가 음수인 게 두 개 있다.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이 4차 함수를 빨리 그려야겠지. k 플러스 4를 우변으로 넘겨놓고, 그지? 자, 그러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해설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은 극값 잘 찍어서 그래프 잘 그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빨랫줄을 어디다가 해야 돼? 이 극소보단 위에다가 해야 두 개가 생기지. 그러니까 교점 x좌표가 음수야. 그러니까 요 빨갛게 낸 부분. 여기서 두 개 만나야 돼. 두 개 만나려면 여기 요 마이너스 4보다 위로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0하고 마이너스 4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극소보단 커야 되고 이 y절편보다 밑에 있어야 교점이 음수가 두 개 생긴다. 그런 논리야. 자, 그래프를 잘 그려서 빨랫줄 그어서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하는데 개수를 확인하는 게 5번. 그 다음에 부호까지 확인하는 게 6번이었어. 반면에 7번은 조심해야 될 게 우변에 기울기가 있어. x 플러스 k라고 돼 있어.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좌변에 x를 넘겨놓고 푸는 것이 요령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연립하고 나면 이 x가 지워져. 고맙게도. 그러니까 이거 x를 얘랑 얘를 따로따로 놓고 푸는 건 큰일 날 일이지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역시 해설을 좀 보면 이렇게 놓고 당연히 선생님 뭐 하랬어? 연립하랬지. 아, 또 얘기한다. 연립이라는 건 뭐 속어야? y 속어야 항상. 그치? 그럼 여기서 실근은 뭐야? 원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고. 이런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흐름이 쫙 머릿속에 떠올라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요거 그리고 빨랫줄 K 그은 거야. 그럼 요 왼쪽 거의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된다. 결국은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맞아. 근데 그래프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0중 8구는 극값이 거의 지배한다고 보면 돼. 항상. 최대치수도 마찬가지야. 개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극값이 몇 개 있냐, 있냐, 없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이것은 이제 부등식의 활용인데 부등식의 증명인데 자, 이거는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것도 얘기할게. 이거 봐봐. 읽어봐. 요거. 8번 문제 딱 읽어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4차 함수가 0보다 크는데 항상 커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항상 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요 친구 있지. 요 친구의 그치 0보다 크다는 건 아무리 작아도라고 항상 내가 강조를 했어. 항상 강조했어. 빨리 적어놔. 아무리 작아도 최소값. 야 기회야 너 시험 문제 너 시험 점수 너 70 이상 너 항상 맞아. 예. 아무리 못 봐도 제일 망친 시험지라도란 뜻이지. 그런 뉘앙스를 이해를 해주면 되고 선생님 같으면 K는 넘길 것 같아. 해설에는 K를 안 넘겨놨는데 선생님 같으면 K를 넘길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나라면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줬지? 이렇게 써.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해. 그래서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답이야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려면 이 4차 함수의 개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미분한 건 좀 해설지를 좀 참고할게.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 이게. 1은 중근이니까 그 값이 아니야. 마이너스 2만 실근. 그럼 결론적으로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마이너스 2 이후는 그냥 증가 상태라는 소리야. 근데 문제의 범위가 어떻게 돼?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지. 자, 그럼 여기 다시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라고. 증가 상태면 최소가 뭐야? 최초의 값이지.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별표인 이유가 하나 있어. 이퀄이 여기 없고 여기도 이퀄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긴 해.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인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 그치?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 근데 그렇다면 이걸 원래의 형태로 한번 환원해서 얘기해보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퀄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 외워도 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오히려 생겨. 느낌이 오나? 여기도 이퀄이 없고 여기도 이퀄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퀄이 생겨. 자, 무슨 뜻일까? 이런 건 상황 논리라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자, 무슨 뜻인지 볼게. 마이너스보다 커 x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칠게. 집어넣으면 k 빼기 13이 나오거든. 그럼 k 빼기 13이 나와. 그게 0보다 커야 되지. 아, 선생님 그럼 13이면 안 되겠네요, k가. 아니야. k가 13이 돼. 이게 답이 13이거든, 이 문제가. 그럼 약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아니 지금 이퀄이 없어. 여기 이퀄이 없는데 자, 생각해봐봐. k가 13이면 0이지 얘가. 0이지. 그럼 0은 0보다 크지 않잖아. 그러니까 틀릴 것 같잖아. 근데 자,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을 못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k 빼기 13이 나올 텐데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k 빼기 13이 나올 텐데 실제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k 빼기 13보다 0.001이라도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k가 13이 돼서 0하고 0이 같더라도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못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0보다 약간이라도 큰 놈이 나와서 괜찮다 그 얘기야. 말 어렵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8번 문제는 이퀄이 없네. 여기도 이퀄이 없네. 이퀄이 생겨야 되네. 라는 이미지로 가져가지 않으면 또 여기서 2, 30초를 소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걱정이란 얘기지. 좀 비겁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 8번을 약간 암기를 짓게 하는 색채로 한번 이퀄 없을 땐 이퀄이 생겼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자, 9번인데 이 문제도 괜찮지. 그래도 하여튼 골고루 뽑아 넣어줬어. 사실 요거 갖고는 얘기가 안 통하는데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 많이 뽑아 넣어줘서 미분은. 적분은 뭐 너무 문제가 없죠. 자, 이 9번 문제는 뭐 해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설을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할게. 자, 무슨 얘기냐. 4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는데 항상 위에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때라는 건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가 위아래가 결정되는데 이건 분명히 4차 함수가 3차 함수 밑에 있을 수는 없거든.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놓고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설처럼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되냐? 그렇지. 차함수 개념이야.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이 hx가 차함수 개념이지. 그러니까 fx 빼기 gx라고 놓고 그 hx가 0보다 크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fx보다 gx가 크다.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를 hx가 0보다 크다로 슬쩍 고쳐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차함수 개념이었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 hx가 극소가 있잖아 하나가. 그러니까 k-5 1 넣었을 때 k-5가 제일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0보다 크면 된다. k-5가 0보다 크면 된다. k는 5보다 크면 된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예컨대 선생님 여긴 이퀄 왜 안 생겨요? 5에 이퀄 넣어봐 한번. 5 넣으면 이게 최소값이 0이지. 최소값이 0이면 이게 0이 돼서 만나는 거야. 아예 만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났어.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k가 5가 되면.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퀄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지. 앞에 8번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준 거야. 자, 드디어 속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 꼭 내겠다고 얘기했거나 냈다고 이미 얘기한 문제가 두 개 나올 것 같아, 실수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나오는 건 확실한데 맨날 설명하는 거 한번 또 설명할게. 그냥 귀에 딱지 나오도록 정말 같은 얘기 계속해도 괜찮아. 일단 위치가 기본이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가속도가 되고. 속도를 절대값 취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속력이 되고. 속력이 되고. 속력을 적분을 취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이동 거리가 되고. 이거는 일방통행이야. 그 다음에 위치가 속도가 됐지. 이거는 미분이지. 이렇게 하면 적분이 되는 거야. 미분이지. 적분이 되는 거야. 자, 적분 같은 경우는 아직 뒤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변화량이 나와. 하지만 걔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위치를 더해줘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만난다 이런 거는 위치가 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속도 적분한 것만 이퀄로 놓으면 안 돼. 처음엔 출발점이 어딘지를 더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 그런 거 등등인데 미분은 사실 낼 게 없어요. 그냥 이 방향 쭉쭉 일방통행으로 가면 돼. 그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자, 10번 문제. 이거 x가 위치거든. 참고로 수투에서는 수직선 운동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린 모두 수직선 운동만 하면 돼. 알겠지? 자, 이거 미분해.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잖아. 2차 꼭지점 구해서 최소 구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답 보면 그냥 바로 미분한 다음에 확대해보자.
그냥 3의 t 빼기 2의 제곱 빼기 t가 2일 때 최소. 끝. 자, 11번 문제는 풀어볼게요. 한번 미분 마지막 문제. 자, 얘는 일단 속도 그래프지. 속도는 중요한 게 부호야. 양수면 전진, 음수면 후진부터 시작이 항상. 그치. 만약에 공을 위로 던졌으면 양수면 위로 던졌어, 음수면 아래로 던졌어. 아래로 던졌다기보다는 위에 갔다 쭉 떨어지겠지. 그치? 하여튼 그런 거야. 자, 기억부터 볼게. 조금 확대해서 보자. 그냥 기억부터 볼게. 자, A일 때 시각하고 C일 때 시각. E구나, E.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그랬지. 자, A에서 음수지, E에서 음수지. 부호 같으니까 후진이니까 같지. 기억은 딩동댕. 자, 니은 볼게. 자, B하고 D하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마영뿔 후진하다 전진하다 후진. 니은도 정확하게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 디귿. F일 때 가속도는 0. 자, 속도는 0이지. 속도.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가속도 0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속도는 미분해야 가속도지. 가속도는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야. 가속도 양수인데. 자, 이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막바로 적분으로 들어가는데 적분은 정말 충격적이죠. 12문제 뽑아놓고 끝내버리셨어. 자, 여기도 기본 문제 할 만큼 했다. 그지? 자, 1번 문제는 뭘 얘기했냐면 이거 그냥 각각 적분하면 바보 된다. 나는 바보입니다 된다. 결국 뭐냐면 빼기니까 요걸 안에서 지워라. 계산하고 그 다음에 C 붙여서, 그치? C 붙여서 C는 F0이 2니까 찾아서 풀어라 라는 뜻이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분을 갖고 적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스럽다. 정적분이 적분이지.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면 상쇄가 되지만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반드시 xfx에다가 상수항 c가 추가가 된다. 미분을 마지막에 했으면 c가 없는데 적분을 마지막에 했으니까 c가 붙는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가조건이야. 가조건 보면은 기함수야.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야. 자, 2차 함수에다 x 곱했으니까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홀수차 함수야. 당연히 그럼 gx는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홀수차 함수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ax 세제곱, bx 제곱, cx. 근데 이거 c가 또 라지 c.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사라진다는 거. 2차랑 상수항은 사라진다는 거야. 왜? 홀수차니까. 그래서 g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놓을까? 여기 c를 b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1차식인데 위에 1차식이 있어야 되니까 gx가 x3성하고 지워져야 되니까 스몰 a가 1이 되는 걸 바로 발견할 수 있고, 그럼 아주 가볍게 b 값이 3이 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 왜냐면 그렇게 돼야 3으로 수렴한다. 아주 그냥 짜임새가 딱 정해져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막바로 3번. 이거 많이 했고 이건 정말 나오죠. 곱미분. 자,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되고, 바로 여기서 곱미분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플러스 3x 제곱 빼기 6x. 그러면 탕탕 돌아가시고 xf 프라임. 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f 프라임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그치? 그럼 이거 적분해서 푸는 건데 마지막에 요거 나머지는 그냥 요걸로 가능할 것 같아. 자, 여기 4번 5번 이거 참, 요거는 4번은 그냥 각자 하면 될 것 같다. 그지? 기본 문제. 자, 5번 문제 적분이 이제 간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눠져 있어. 구간별로. 자, 나눠 있으니까 당연히 구간별을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어. 자, 어떻게 시킬 수 있어? 똑같이 음수일 때는 이거 적분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밑에 거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1 c2. 자, 그런데 연속이 돼야 돼. 왜?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이 된다는 건 경계선 0을 넣었을 때 숫자 같아야 되니까 c1과 c2는 같고, 그 다음에 문제에 f-1, -1 있으니까 집어넣고 c 나오면 c 값이 2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기본 문제들이야, 이건.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이 틀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문제다.
자, 절대값 있는 문제들 2개 내셨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저 뒤에도 절대값 문제를 뽑아놨으니까 열심히 풀어주길 바란다.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할게. 이 절대값은 그 안에 게 음수 양수가 확연히 갈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0부터 2까지는 여기 마이너스가 생겨. 그치? 근데 2부터 3까지는 안 생겨. 따로 더하라는 얘기지.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얘는 안에 걸 인수분해를 해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된단 말이야. 누차게 하지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음수지만 2보다 크면 양수지. 근데 아래 것 윗것을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랑 2부터 3을 잘라서 구별해서 이때는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이때는 안 생기겠지. 계산은 잘해야 돼. 이렇게 그쵸. 요거 이 그램 보고 푸는 거. 절대값은 부호기 때문에 자 뒤에 추가 문항 뽑아놨어. 요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뒤에 또 뽑아놨지 이것도. 자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스토리지. 자 외워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한번 정리해볼게 내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의 ft의 dt가 있다.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a부터 x까지 ft의 dt가 된다. 또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t가 된다. 이걸 외워라 그랬어. 왜? 시간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푸는 거 잘 봐. 딱 보자마자 양변 물론 1을 집어넣어야 돼. 양변에 1 집어넣으면 a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 다음 미분 딱 들어가면 원래는 이제 이거 t가 변수니까 x 밀쳐내고 이거 해야 되거든. 곱미분 때려야 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지. 하지만 나는 그 단 1분 1초도 아깝단 말이야. 1부터 x까지 그냥 이건 ft dt가 된다고. 좌변 미분하면. 그럼 5변은 4x 세제곱 플러스 2ax가 돼. a값은 이제 마이너스 2고 또 미분해. 그럼 fx는 12x 제곱 플러스 2a잖아. 끝. 그치? 문제가 되게 편하게 풀리잖아. 그치? 12x 제곱 빼기 4 해서. 자, 넓이는 뭐 공식도 있고, 공식을 또 영조 선생님이 강조했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이 9번 문제가 이 해설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긴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너무 안 된다기보다는 되게 애매해 보이잖아. 그게 아니고, 차함수 개념. 그러니까, 자, 봐봐. 이 상태지. 그럼 여기서 x4승은 4x 제곱으로 쓰는 게 아니고, 넌센스야,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퀄 0으로 딱 써, 여기서. 같은 식이야. 그럼 인수분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 사차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S면 여기도 S일 거라는 뜻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구나.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면 절대값 붙여야겠네. 끝난 거 아니야. 그쵸? 물론 2배 해야 돼. 자, 선생님이 강조한 거 나온다. 10번 문제 차함수. 요건 좀 중요해. 이건 나올 것 같아. 이건 내가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해줄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 쉽지가 않은 형태라서 이건 간단히 얘기가 안 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 fx랑 여기 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함수의 연립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거를 한 방에 쓰면 더 좋은데, fx는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근이야? 오케이. 3이 더 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더해주면 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워도 좋다고 얘기했어.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더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빼주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놓고 수업 시간에 한 얘기 그대로 하면 이렇게 돼서 차함수 개념으로 셜라셜라 쓰고 나면 gx를 넘겨준다. 그 개념인데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야. 자, 조금 축소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교점이 있어. 그러면 교점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더해준다. 라고 외워라. 그 얘기야. 근데 F4를 구하랬으니까 이 A값만 구하면 되잖아. 이 A값은 암산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그 유명한 6분의 공식, 12분의 공식. 6분의 공식이지, 여기선. 자, 공식 한번 정리해볼까? 자, 일단 2차에서는 6분의 공식이야, 무조건. 2차는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야. 이 길이. L로 놓으면 L 세제곱이야. 6분의 공식이고. 자, 3차 함수가 접선하고 있으면 12분의 공식이야. 베타 빼기 알파의 대신 얘는 4제곱이야. 4제곱. 베타 빼기 알파도 바로 이 수평 길이. L 4제곱이야.
자, 근데 3차 함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넓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 넓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6분의 공식을 써. 쓴 다음에 뭘 곱하면 돼. 그 뭐가 뭐냐면, 자, 외워. 이 두 점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두 점의 중점하고 반대편 근의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를 곱하면 돼. 항상. 그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야. 자, 공식 이거 다야. 자, 이거 안 외우고 개기면 되겠어, 종현아. 그치?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시간에 목숨 걸어줘야지, 우리가.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봐봐. 얼마나 편한지. 자, 봐봐. 결국은 2차 함수 둘러싸여 있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1하고 3이지. 요 거리가 4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공식에 의해서.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4의 세제곱 끝. 그게 몇이야? 32. 문제 써있잖아, 32라고.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A가 양수잖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A가 3이잖아, 그냥. 그럼 3 집어넣고 F4 그냥 구하면 되겠지. 끝났어. 11번은 내가 이거 어떤 거 얘기했냐면, 자, 이거 기억날 거야. 046. 보니까 뭐 떠오르지 않니? 외우라 그랬지. 자, 2차 함수에 아주 승질 중에 중요한 승질이 있어. 시간 절약하기 좋은 승질이 있어. 자, 넓이 같아. 무조건이야. 어떻게 된다? 1대 2대 1이다. 그 얘기지. 알겠지? 같은 넓이면 1대 2대 1이다. 무조건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차도 여기 0하고 4랑 6, 2대 1. 딱 그럼 이 넓이 같다는 얘기지. 이거 여러 번 풀어준 문제라서 11번 넘어갈게. 여러 번 풀어줬어, 이건. 0하고 6에서 위치가 모두 원점이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이 없다면 무조건 이 면적이, 인테그랄이 0이 되려면 0, 4, 6이다. 자, 이 문제도 최근에 많이 풀어준 문제다. 그치? 이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2분의 3a고, 요 면적을 계산해서 a잖아. 그러면 2분의 3a 전진, a 후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땐 2분의 3a 전진했을 때잖아. 당연하잖아. 2분의 3a가 a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2분의 3a가 3이다. a가 바로 2가 나오는 기본 문제였어. 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벌써 47분이 지났어.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고 알더라도 한 번씩 그냥 보면서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도 보고 그냥 보란 말, 들으란 말이야. 계속. 그래서 형태, 그 익숙함이 생길 때까지 그냥 이렇게 하란 얘기지. 주말 수업은 주말 수업대로 열심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치? 자, 시험에 낸다고 하면, 요거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어저께도 했어, 이거는. 어저께 수업, 일요일 수업에서도 했었고,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 있네, 딱. 여기까지는 쭉 보면 되고, 그치? 여기까지는 쭉 보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요 내용이야. 요거도 어저께 풀었는데, 요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박제를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중을 위해서도 한번 보자, 이건.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 봐. 문제는 이제 이게 비슷한 문제지만 다른 문제야. 왜냐하면 거의 똑같아 생긴 거는 볼까 한번.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를 쳤다가 x 플러스 k지. 그 다음 문제는 3x 플러스 k야. 비교해봐봐. 비슷하지. 근데 이 차이가 심각하다고. 그래서 뒤에 문제는 좀 다르게 푼다. 그게 이제 일기 선생님의 생각인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시험에 날 것 같아. 낸다고 봐. 아, 절대값 문제 내가 변형한 것들도 좀 주말에 갖고 올게.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얘를 그려. 그 다음 얘를 그려서 두 개의 실근이니까 교점 두 개. 실근이라는 건 항상 교점의 x좌표거든. 교점이 두 개 있으면 돼. 그럼 교점이 두 개 있으려면 당연히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여기보다 크고 접할 때보다 크고, 그러니까 아니지. 여기 있을 때보다 커서 두 개가 생기다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면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거 전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 그 다음에 접할 때가 4분의 5가 돼. 접할 때는 어저께 구해줬지. 판별식이야. 판별식. 이거 접할 때는 여러분 여기다 써줄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k 놓고 판별식 0 때려야 돼. 이게 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냐. 얘가 절대값 아닌 음수인 부분이야. 얘는 음수인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판별식 0 때리면 k가 4분의 5가 나오거든. 그래서 4분의 5일 때가 3개야. 더 위로 가야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뻔하지. 자, 근데 이제 문제 1번처럼 문제 2번을 풀면 틀린다는 거야. 지금 주장이. 왜 틀리냐. 엄밀히 얘기하면 좀 이제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은 안 돼 있어. 지금 이런 식의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2거든. 그럼 3이면
여기 지날 때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이제 그 얘기야, 스토리가. 그럼 여기서부터 두 개잖아, 이미. 그치? 두 개씩은. 그러면 여기 접할 때, 접할 때보다만큼은 두 개라니. 계속 두 개야, 이거 영원히. 왜? 기울기 너무 가파르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로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 그 방법이 뭐냐면 아예 아싸라게 K만 빼고 나머지를 아예 넘겨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자는 방식이야. 이 방식 좋지. 이걸 소개를 해주셨어 지금. 나도 찾아볼게. 이런 관계 두 문제랑 관계된 문제들 문제집에서 찾아가지고 주말에 좀 들고 올게. 자 결국은 이렇게 놓고 여기 오타가 있었어. 여기 아니고 이거 오타야. 이거 오타야. 이건 이렇게 적어야 돼. 오타고 지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구역상의 얘 그래프가 다르고 그걸 각각을 그리면 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만 딱 취하고 남은 부분은 여길 취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된다 그 얘기지. 근데 어차피 우변이 빨랫줄이라서 편하잖아. X밖에 없으니까 빨랫줄 아니야. 그럼 이 K밖에 없어서 K는 뭐냐면 가로선이잖아. 가로선 쫙 커봐. 탁 커봐. 당연히 요 맨 밑둥에 있을 때만 넘어가면 두 개인 걸 확인할 수 있지. 지금 맨 밑둥이 언제냐? 이 파란 놈하고 빨간 놈 만났을 때 여기 있죠. 만날 때. 그때니까 당연히 몇 넣었을 때냐? 1 넣었을 때다. 아 잘못 봤네. 실수했어. 1 넣었을 때가 아니야.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 약간 올라가 있어. 꼭지점이야. 파란 거의 꼭지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 그치? 완전제곱 고쓰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빼기 1이 되겠지.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3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면 당연히 이 꼭지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두 개를 만나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다. 자 선생님 말이 좀 빨랐어. 50분이 넘게 지났어 벌써. 나머지는 이제 이 테스트 봐봐. 이거 10월 12일부터 이거 쫙 보면 좋다. 이거 진짜 밑에 있게 손으로 가려놓고 풀면 돼. 정말 열심히 풀어. 선생님이 여태까지 쭉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거 뭐 중요한 문제들 많이 보이네. 자 일요일날 결석한 친구들 주고 누구야? 채연이랑 그지? 서원이는 아파서 결석했다 그랬지? 서원이 채연이 포함해서 하여튼간에 유정민이 거둘러야 되는데 유정민을 거둘려면 무조건 막판이 중요하다 그랬어. 자 지금 52분 30초 53분짜리 영상 긴데 하여튼간에 쓸데없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쭉 그냥 일기 선생님 프린트 보면서 외우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눈에 익혀서 문제 보자마자 내가 풀 수 있으면 바로 달려들 수 있게 만들자 그 얘기야. 자, 좀, 월요일 아침, 좀, 오전이라서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좀 오후에 찍을 걸 그랬나, 미안한 마음도 드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시고, 늘 그랬대, 선생님이. 마음을 담아서. 자, 괜찮죠? 괜찮죠? 그렇죠.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좀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은 뭐, 그렇게, 정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점수 5점 10점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 밥하고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점수가 10점이 오를 때마다 하루를 굶어도 선생님은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른 거예요. 여태까지 성적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재미없었습니까? 예. 재미없어도 좀 웃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쵸? 1, 2, 3 5, 6, 7, 8, 9, 10 아시죠? 1, 2, 3, 5, 6, 7, 8, 9, 10 사도세자 그렇죠? 자 사도세자의 마음으로는 아니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파이팅!